2020년 11월 5일 목요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필리핀 국민들의 최대 명절인 크리스마스가 이제 50일 남았습니다. 오늘 사진은 오이티가스 안에 있는 포디움 사거리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 사진입니다. 모두가 힘들어도 크리스마스 트리는 새롭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약속했던 코로나 없는 크리스마스는 이제 어렵지만 모두에게 축복되고 행복한 성탄절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태풍 고니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을 돕기 위해 2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지원은 필리핀 국제 적십자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정부는 우리의 긴급 지원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 국민들에게 재활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슈퍼 태풍 고니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 정부에 각국의 구호물품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에서 결혼한 10쌍 중 1쌍은 다문화 혼인이었으며 전체 출생아에서 다문화 비중은 5.9%로 약간 확대되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필리핀 아내와 결혼 비중이 3.6%로 89건이었으며 이혼한 건수는 3.9%로 38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출신 아내와의 혼인율은 2012년 7.8%를 고점으로 7년 연속 하락 추세에 있으며 이혼율은 2009년 2.7%로 가장 낮았으며 평균 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태어난 다문화 가정의 자녀 중 필리핀 출신 엄마는 전체 6.1%로 태어난 신생아는 109명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다문화 자녀 출생은 베트남이 38.2%였으며 중국 19.9%였고 필리핀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필리핀의 10월 인플레이션이 지난 9월 2.3%에 비해 2.5%로 상승했지만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1.75%에서 2.75% 범위 내에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0월 한 달 동안 식품, 특히 육류 및 생선, 곡물의 가격이 인플레이션 상승의 주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중앙은행의 경제 전문가들은 10월 전기요금 인상과 태풍이 인플레이션을 상승할 것이지만 유가, 쌀 가격, 수도요금의 하락이 가격 인상을 상쇄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 이민국은 직원들의 부패에 대한 강력한 정책으로 단발성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국 모렌테 국장은 새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 부패에 연루된 직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령했으며 혐의가 발견된 경우 즉시 법무부에 행정사건 제출을 권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민국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131명의 직원이 다양한 범죄로 인해 정직, 해고 및 퇴직했습니다. 원 스트라이크 정책에 따라 고소 및 조사 대상에 잘못을 저지른 직원은 즉시 해당 직책에서 면직됩니다. 모렌테 이민국장은 불법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한 이민국 한라인 또는 메신저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필리핀 외교부는 10월에 37,095명의 해외 근로자가 본국으로 송환되었으며 현재까지 23만 7,363명이 귀국했다고 밝혔습니다. 귀국한 해외 근로자 중 32.58%인 7만 7,326명은 해상 근로자였습니다. 10월 송환된 근로자는 대부분 85.86% 31,849명이 중동에서 귀국했으며 이스라엘에서 농업연수를 받던 500명 이상도 귀국했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연말까지 10만 7천 명 이상의 필리핀 국민을 송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성평등을 지지하지만 동성 커플들에 대한 결혼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리로코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대부분 천주교 신대인 필리핀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은 교회의 가르침이 동성의 행위가 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가장 양극화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2017년 12월 두테르테는 연설에서 필리핀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다음 주에 부패 혐의로 옴부즈맨에 의해 정직된 이민국 임원들과 만날 것이라고 봉고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봉고 상원의원은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 이민국 임원들과 대화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가수사국 NBI는 소위 파스틸라스 뇌물과 관련하여 이민국 고위공무원 86명에 대해 기소했으며 옴부즈맨은 10월 말 44명의 이민국 직원에 대해 6개월간 정직을 권고했습니다. 봉고 의원은 대통령은 부패한 공무원의 이름을 공개할 것이고 정부의 반부패 추진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신이 출시되지 않았지만 필리핀 정부의 백신 접종 일정이 계속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 백신 책임자인 갈베지 장관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코비드19 백신 접종이 2021년 5월에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초기 2,400만 개의 백신을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두테르테 대통령이 가난한 국민부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대해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백신 로드맵에 해결해야 할 중요 문제 중 하나는 백신을 저장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백신 저장고 2에서 8도, 영하 20도, 영하 80도의 저장고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너지부는 슈퍼태풍 롤리가 상륙한 카탄두아네스의 전력을 복구하는 데 있어 크리스마스 이전에 100%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담 직원 500명이 비코이 지역으로 파견되었으며 메랄코 직원 50명도 11월 7일까지 도착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60%의 전주가 넘어졌으며 30%는 기울었다고 전하면서 대체 에너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디젤 발전기와 수력발전소 운영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경찰청은 2016년 7월부터 금년 10월까지 23만 4,036건의 작전을 수행해 이로 인한 사망자가 7,987명이 발생했으며 9월과 10월 2개월 동안 9,240건의 작전을 펼쳐 119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정부 수치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실제 숫자는 3만에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으로 4년 만에 35만 7,069명이 체포되었으며 지난 2달 동안 12,439명이 증가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10월 공개 연설에서 사망자가 있다면 약물 전쟁의 집행에서 발생한 모든 죽음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재무부에 따르면 파코 카지노 운영자에게 온라인 베팅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밍게지 장관은 시티 오브 드림 마닐라, 오카다 마닐라, 리조트 월드 마닐라 및 소레어 리조트 앤드 카지노의 온라인 베팅 신청이 파코의 승인을 받았다고 확인하면서 국내 또는 해외에서 온라인 도박에 대한 세금 처리는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6월 수도권이 GCQ로 전환되면서 8월부터 카지노도 30% 수용 인원으로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파코의 수익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카지노 운영이 중단되어 9월까지 97% 감소했습니다. 필리핀 여론조사 기관인 SWS에 따르면 필리핀 국민 82%는 지난해 삶의 질이 나빠졌다고 답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11%가 삶의 질이 변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6%만이 삶이 나아졌다고 답했습니다. 올해를 제외하고 응답률이 재앙 수준에 도달한 시기는 지난 2008년 6월로 쌀과 유가가 인상된 시기입니다. 삶의 질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은 비사야에서 80%로 가장 높았고 수도권은 76%, 루존 지역은 75%, 민다나오는 7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7월 수치와 비교할 때 민다나오는 9포인트가 하락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또한 삶의 질이 나쁘다는 응답은 비자발적 기아를 경험하고 실직자이며 중학교 졸업 학력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바오에 필리핀 최대의 터널이 건설됩니다. 공공고속도로 사업부는
다바오 우회도로 건설과 관련 1단계 10.7km 구간에 산을 통과하는 2.3km의 터널을 일본 국제협력단의 도움으로 건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국제협력단의 발표에 따르면 4차선 터널 공사를 위해 첨단 터널링 공법이 도입될 것이며 3년 후 우회도로가 완공되면 기존 1시간 44분에서 49분으로 이동시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쾌준시 벨몬트 시장은 식당, 특히 야외 공간에서의 운영과 쇼핑몰 전체 판매가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하향 추세에 있는 가운데 우리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에게 생계를 제공할 다양한 활동을 연휴 기간 동안 추진하고 있다고 벨몬트 시장은 말했습니다. 건강 프로토콜을 엄격하게 시행하면 바자회, 벼룩시장도 허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쾌준시는 4일 현재 750명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확진자의 94%인 21,377명은 회복되었습니다. 2월 1일부터 차량에 RFID 스티커가 없이 북부 또는 남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처벌을 받는다고 육상운송사무소가 밝혔습니다. 교통부는 4일 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운전자는 체포되어 범칙금에 대한 고지서를 발급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통부는 11월 2일 실시 예정인 RFID 정책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2월 1일로 연기했습니다. 보라카이가 10월 1일부터 관광을 재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방문하지 않아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메트로 마닐라 관광객 264명을 포함 29,294명이 방문했으며 이 수치는 전염병 이전 1일 4,000에서 5,000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보라카이 사업주들은 관광객들에게 PCR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실제 비용이 4,000에서 12,000페소가 소요되는 비용은 여행 비용을 상승시켜 보라카이 방문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브리오네스 장관이 이끄는 교육부는 펄스 아시아가 실시한 전국적인 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은 후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기본교육을 제공하는 임무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1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펄스 아시아 리서치 조사에서 교육부는 브리오네스 장관이 70%의 지지를 유지했으며 교육부는 79%의 지지율을 획득했습니다. 브리오네스는 이것은 더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이러한 불확실한 시대에 학습 기회와 희망을 제공하는 부서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벵게 지역에서 공격적인 검사를 실시합니다. 11월 5일 나트니다드 500건, 이또군 1000건, 듀바 500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6일에도 같은 숫자를 검사하고 7일에는 바기오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1000건의 검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벵게 지역은 탄광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전파가 확산되면서 143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바기오시는 도축장 근로자들의 집단 발생 등으로 인해 225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11월 5일 오후 4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594명이 증가해 총 38만 9,725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확진자 상위 5개 지역은 마닐라시 253명, 까비떼 126명, 다바오시 78명, 리잘 78명, 쾌존시 73명이 발생했습니다. 24,153명이 검사를 받아 1,944명이 양성 확진자로 판정돼 양성 확진율은 8%였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42명이 추가되어 총 사망자는 7,409명으로 증가해 사망률은 1.9%를 기록했습니다. 468명이 회복되어 총 34만 9,543명이 회복되었으며 회복률은 89.7%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치료를 받고 있는 93.1%가 경증 및 무증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달러 대비 페소 환율은 1달러에 48.31페소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8원 10전을 기록했으며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3.35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필리핀 기상청은 태풍 시오니가 내일 오전에 바타네스에 접근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바타네스 주민들은 24시간 동안 시속 61에서 120km의 강한 바람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내일 메트로 마닐라 최저 기온은 25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가 예상되며 일출은 5시 53분, 일몰은 5시 26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